안녕하세요. CY권에서 평번역 강의하는 강춘홍 학생입니다. 오늘은 아동에게 대한 그 인터로게이션을 주제로 해서 의문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 같이 보시죠. 지문. 이제 보면은 아동 한 명을 한 켠에 앉혀두고 수사관들로 보이는 그 두 명이 취조를 하고 있는, 인터로게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인이 없이, 성인 입회하지 않고, 이렇게 아동만 데리고 인터로게이트, 취조를 해도 되느냐. 이게 이제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어, 들어오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제목 방금 보셨던 것, 다시 보시면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터게이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신문을 얘기하죠. 이것과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퀘스처닝이라고 해서 이 퀘스천이 신문이라고 이거는 혐의가 없어도 뭐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목적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제도죠. 그리고 이 신문은 현장에 이렇게 있지 않아도 되고 서면으로 가름하기도 하죠. 국회 같은 데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는 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게 그 국가 상태, 기본 세 가지로 해가지고 어쩔 때는 굉장히 헷갈리는 그 단어가 되니까 꼭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데, 좀 기본적인 이런 중요한 것들 보시죠. 자, 미국 연두교서라고 해서 신년 대통령 국정연설이죠, 미국에. 그 다음 스테이트는 주지사 시정연설. 자, 네이션을 붙이시면 각국 지도자, 대통령 같은 사람들의 시정연설이 됩니다. 그리고 경관, 그리고 정신 상태, 미국 본토 소식, 그리고 정세인데 이 오버를 빼시면 국무나 국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변호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 스테이트가 이렇게 붙는다거나 하면은 주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 의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아주 최근에 저희 그 지미 카터에 대한 미국 전 대통령이었죠. 그 39대 대통령인가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이런저런 뭐 자원봉사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그 농가에서 말년을 보내시다가 여생을 마감하셨죠. 서거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1월 7일자 올해 1월 7일자 그 NPR 보도로 나온 뉴스 소식에서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지금 장례가 진행 중인데 국장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Line in state라고 해서 이걸 그 해석할 때 주에서 치르는 주가 주관하는 어떤 그 장례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 문구 자체가 Line in state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해서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그런 절차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 상태로 그 대중에 공개되는 안치되다라는 문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스테이트 퓨너럴이라는 말이 밑에 이것도 이 지문에 같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주가 아니라 스테이트 퓨너럴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방정부가 그 주관하는 장례, 즉 국장이 됩니다. 국장.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자, 그러시면은 이제 첫 번째 문장 펴보실까요? All right, pretty much anyone with a TV has heard some version of the Miranda rights. 네,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TV 수상기가 있는 경우에 모종의 그 미란다 권리를 들어 봤습니다. 자, 미란다 범죄 그 혐의가 있는 사람, 용의자 같은 사람들 잡아가지고 뭐 변호사 뭐 블라블라 이런 식의 이제 문구를 우리 수사 드라마라든가 그런 때 많이 듣기도 하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원래 많이 들어보는 프린시플 붙여가지고 그렇게 들어보는 말이죠. 익숙한 말인데 자, 이 밑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그 실제로 이 밑에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 right는 권리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남에게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말이 있고 이 authority가 있고요. 파워는 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권한과 그다음에 이 제한이 없는 경우에 권력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좀 특이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힘센 국가를 나타내는
강국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power. 자, 그러면서 주로 이렇게 복수 형태로 가면, 물론 단수 형태일 때도 그렇게 이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강국,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당국. 권한을 가진 관계자들의 집단.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네, 당신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기업 수사권에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되더라도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을 들어볼 때, 그럴 때 쓰이는 말이죠. 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네, 비아가 얘기하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법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코트만 해가지고 많이 법원이라고 하죠. 많이 등장하는데 이 코트라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마당 같은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식으로 쓰는 게 법원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제 입주해 있는 건물 자체를 나타내는 법원 청사 이렇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각 그 심리, 재판이 진행되는 공간을 얘기하는 법정이 있죠. courtroom.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Cannot afford an attorney. Won't 네, 그리고 변호사를 접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이 어토니가 검사도 되고 스테이트 어토니 예를 들어 페더럴 어토니 그러면 검사가 되기도 하면서 디펜스 어토니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변호사가 되는데 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조심하셔야 되는데 맥락 잘 파악하셔야 되고 자, 곁들여서 미국에서는 법무장관을 이렇게 하죠. 법무장관 겸 겸직을 합니다. 그 검찰총장이기도 하죠. 검찰총장. 한국에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나 미국은 겸직입니다. 그 밑에 부장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는 이렇게 두 갈래로 차관, 법무부 장관 밑에 차관이 두 분이 계세요. 일반 차관이 있고, 어소시엇. 그 다음에 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송무차관이라고 솔리시터 제너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시스턴트 이쪽은 차관보가 되죠. be provided for you at no cost. But as NPR's make 네, 그래서, 변호사를,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무료로, 제공, 될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원이라고 해놨는데 국가에서 지금 무료로 변호인을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관선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이 관선 변호사는 그런데 딱 표현이 정해져 있죠. Public Defender 이렇게 합니다. Anderson report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young people taken into custody don't actually invoke those rights. 네, 그렇지만 저희 NPR의 앤더슨 기자가 그 보도하는 것과 같이 젊은 이들, 그 어린이 중 절대 그 다수가 구금 및 유치장에 가둬지는 경우에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발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majority를 그냥 대다수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그냥 다수죠. 10명이 있으면 다섯이 넘어가는 그런 다수가 되는. 이게 이제 투표 같은 거 진행할 때는 그쪽에서 딱 쓰는 말로 과반이라는 말로 가기도 하는데요. 또 다수, majority, 그리고 대다수, great majority, 그리고 정말 정말 많은 그 절대다수, overwhelming majority, 내지 absolute majority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권리, 법 조항 이런 것들을 불러내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발동이라고 하는데요. 인보크가. 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 쭉 밑에 추가로 보시면요. 일단 검거가 있죠. 앞쪽에. 그 다음에 적발, 그 방금 나온 연행, into custody, 그 다음 정식 사건으로 기록되는 입건, 밑에는 정식 구속,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죠. 구속영장, 체포영장, 그러면서 구속부터 불법적일 때는 억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interment라고 해서 이거는 정식으로 당국에서
법률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특히 전쟁 중일 때, 전시 중에 쓰이고요. 자, 그다음 수감과 in custody, 커스터디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럴 때는 구금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서 하나 더 있는데 gain custody of 이렇게 하면 신병을 확보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시고 밑에 이제 코리아 헤럴드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발췌해 봤는데 자, 밑에 보시죠. 이거는 좀 굉장히 가슴 아팠던 사건, 세월호 사건, 그 여객선, ferry disaster 재난 사건의 기억을 인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invoke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불러내서 효력을 발휘시키는 그거가 아니죠. 기억을 이럴 때는 소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억을 소환하고 악몽을 소환하고 이럴 때 정식 뭐 법적 절차에서의 뭐 타국 대사를 소환한다든가 그럴 때는 서문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서문이 아니고 이런 묘사적인 가슴 아픈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환할 때 과거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불러내는 그럴 때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And child legal advocates say that's a problem. 네, 그리고 아동 법률 원익 옹호자들은 그게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I'm sitting with a 22-year-old who's telling me about the first time he was questioned by police. 네, 지금 저는 22세의 한 분, 22세인 한 분과 청년과 짧게 앉아 있는데 최초로 그 경찰에 의해 그 신문을 받은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퀘스천 아까 얘기했었죠? 신문이 있고 정식 용의자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취조라고 interrogation 그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퀘스천이 또 그냥 단순히 질문일 때가 있죠. 질문일 때가 있고 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할 때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uestionable, something이 questionable 그러면 의문시되는 이런 식의 그 해석을 많이 쓰이곤 하죠. My first interaction with the police was when I was like 12. I was in like sixth grade. He threatened 네, 제가 최초로 그 경찰과 접촉했던 때는 12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죠. 자, a school bully with a pocket knife. When officers arrested him, 예, 그 당시 학교의 그 일진 학생 한 명을 그 주머니 칼로 위협을 했는데 그때 그 경관들이 체포를 했습니다. 경관에 의해서 체포가 당한 거죠. 자, 이 앞서는 이제 군에서는 장교라고 하는데 이건 뭐 여기서는 쉽게 수별이 가능하죠. 지금 폴리스 쪽 얘기하면서 나왔으니까 폴리스 오피서. 자, 그다음에 이 그냥 나이프인데 sword라고 해서 또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죠. 아파트에서 그 일본도라고 해서 Japanese sword 이걸 들고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길쭉한 그 전쟁에서는 쓸 법한 그런 칼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도라고 할 때 그 검도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요거 꼭 써주셔야 되고요. 길쭉한 이거를 정식으로 그 도검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도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threat는 이제 어, 위협과 협박이 크게 갈리게 되는데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특정 어떤 그 행위를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예를 들어 threaten 해가지고 이번에 투표하지 마라 이런 식의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식이 되면 협박이 되는데요. 죄질이 위협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 범죄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두 개 갈라주시고요. 지금 협박은 그래서 정식으로 범죄적으로 나타날 때 intimidation이라고 합니다. They didn't call my mom. They didn't call a lawyer. They told me my rights, but you know what I mean? 네, 저희 모친께 전화도 없었고 주지 않았고 또 변호사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권리를 읊어줬죠. 12. So I didn't fully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바는 전 12살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벌어지던 상황이 무엇인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어린이가 그걸 어떻게 다 한미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어토니와 더해서 이 로이어도
변호사가 될 때가 있고, 그냥 그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법조인, 법률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갈라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디펜스 어토니처럼 확실하게 변호사를 만들어 주려면 디펜스 lawyer 이렇게 가게 됩니다. We're not using his name because he's on probation and worries he'll face retaliation for talking to a reporter. 네, 이번 방송에서 이 분의 그 성명을 밝히지 않는, 즉, 익명으로 하겠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보호 관찰 중이고, 그래서 기자와 인터뷰를 한 데 대한 보복에 처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익명이죠. 어나니머티를 이렇게 쉽게 뻗는데요. 유명해지지 않은 무명 가수할 때 쓰는 무명 쪽은 obscurity. 자, 그리고 fake name을 쓰는 이쪽은 alias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식. 그리고 보호 관찰 하고 가석방 있죠. parole 분명히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자, Back in that interrogation room as a 12-year-old, he says he felt afraid. 네, 그 당시에 그 취조실에 있었던 때로 돌아가서 보면 12살로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 리포터는 단순 기자가 되고요. 코레스판던트가 전문 기자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섞어서 피력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정의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게 또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work correspondent 이렇게 들어가면 종군 기자 등등 세분화해 줘야 되는데 기본이 일단 전문 기자가 됩니다. These guys have the power to lock you up. They got guns on their hip. It's intimidating. 네, 이들은 구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총기를 차고 있고 그래서 위압적입니다. 자, 들어보실까요? 그 파워, 아까 권한과 권력이 있다고 했죠? 지금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딱 요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토로치처럼 권한, 풀어질 때 권한이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intimidate, 아까 이제 협박 얘기했었는데 꼭 협박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 협박 아까 얘기했다시피 범죄죠, 범죄. 아무리 이들이 형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찰관들이 아무리 이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박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죠. 이럴 때는 그 힘에 제압당하는 느낌을 당하는, 그래서 위압적인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셔야 잘 맞습니다. 자, 여기서 락유업은 이제 디테인, 구금의 다른 표현, 일반 묘사가 되겠는데, 락다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음, 그 어떤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한 곳에 고정돼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이 락다운, 스쿨 락다운,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해서, 그 표현을 이제 쓰시는 말인데, 다른 곳으로 이제 갈 수 없도록 엄중한 감금, 구류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했다. 할 때,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단어죠. 음, 자, Like anyone in police custody in the US, he had the right to a lawyer and the right to remain silent. 그리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변호사 접견 권리가 있고,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But he didn't invoke those rights. And studies show as many as 90% of children and teenagers do the same. 그렇지만 이 경우에 당시에 그 권리를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면 최대 아동 중 90%, 아동과 10대 90%가 마찬가지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어린 나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in custody, into가 아니고 in 이렇게 할 때는 구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여기서 제가 락다운 하면서 해석을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가물가물한데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그 봉쇄라고 합니다. 봉쇄. 이렇게 해서 락업, 그 락다운 구분해서 여기는 구금, 여기는 봉쇄 이렇게 해서 이게 저 코로나하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학교에서 총기 사건 같은 거 났잖아요. 얘네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나면 그래서 이 락다운 조치가 내려지곤 하죠. 그 학교를 그냥 딱 그 봉인하듯이 봉쇄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동에 대한 그 취조, 그 신문 관련된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